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2019년 수능 베트남어 문제를 같이 풀어볼 강 선생이라고 합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은 모든 시험에 있어서 기출 문제는 금과 옥조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기존에 어떤 흐름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시험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알아야 시험을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풀이가 아닌 여러분이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찍어야 하는데 그 찍는 확률을 올리는 꼼수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수능 베트남어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음 미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이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사람 얼굴이 나와 있고요. 눈, 머리카락, 귀에 대한 베트남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험자가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문제고요. 눈, 코, 입 같은 거는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기본 단어이니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보시죠. 눈이 뭐죠? 네, 맛, 시죠? 예. 자, 그러면 머리카락은 뭘까요? 네, 떡입니다. 자, 귀는 뭘까요? 따이, 이죠? 따이. 자, 이렇게 세 단어를 조합하면은 정답은 네, 5번 때가 됩니다. 이 문제 자체는 단어를 묻는 문제이고 세 단어 중에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 단어를 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양심상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겐또를 찍을 수 없다 라고 하고 빈칸으로 두실 건가요? 절대 아니죠. 모르면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문제를 잘 찍을 수 있는 꼼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꼼수는 정말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써야 하는 방법이고 어쩔 수 없이 찍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때 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긴급 방안이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각 기관, 그러니까 눈, 코, 입, 머리카락, 귀에는 단어 앞에 주로 M하고 T가 오게 됩니다. 뭐죠? 베트남어로 하면은 뭐, 때가 주로 오게 되는데요. 보실까요? 눈이 뭐죠? 맛이죠? 자, 코는 뭘까요? 무이입니다. 무이. 자, 입은 뭐죠? 몸, 몸, 몸이에요. 머리카락은 똑이죠. 귀는 따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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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주로 N하고 T가 많이 오죠. 심지어 광대뼈도 마로 해가지고 M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외우실 때 얼굴을 반달 모양으로 그리시고요. 그리고 3M, 2T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3M, 2T. 반달 모양 얼굴에 3M, 2T. 자, 3M이 뭐죠? 눈, 맛, 코, mũi, 입, 몸, 머리카락, 떡, 귀, 딸. 이렇게 해서 3M, 2T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동그라미 얼굴을 안 하고 반달 모양 얼굴을 만들었을까요? 왜냐면은 머리 전체 부위를 지칭하는 단어가 더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우까지도 외우시라고 이렇게 얼굴을 반달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세 단어를 모두 모른다고 해서 찍어야만 할 때 확률을 올리려면은 그러니까 뭐, 때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겠죠? 2번, 5번 중에 하나를 찍으면은 20%의 확률이 50%로 상승하게 됩니다. 혹시 문항에 뭐가 없이 때만 있었어도 확률은 100%였네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꼼수고요. 시험을 운에 맡기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 단어 잘 외우시고요. 꼭 3M, 2T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각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제2의 국어 영역에는 듣기 시험이 없다 보니 듣기 시험에 대한 대체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지문을 보시면은 그림에 뭔가가 수영 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에 건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 금지하다. 벌, 수영, 수영 금지라는 표지판인데요. 이 문제는 베트남어에서 세, 그러니까 씨죠. 세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표지판은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수영 금지, 검벌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수영 금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시간을 버리시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검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쌍기역 발음이 나죠? 쌍기역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5번 중에 쌍기역 발음이 나는 문항을 찾아보시죠. 자, 1번 어떻게 발음하죠? 쌍지역 발음이 나네요. 자, 2번 보시죠. 퍼죠. 요거는 피읍 발음이 납니다. 3번 보시죠. 저이. 자, 지긋 발음이 나죠? 자, 4번 볼게요. 깅. 예, 쌍기역 발음이 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캔. 요거는 키읔 발음이네요. 자, 그럼 쎄처럼 쌍기역 발음이 나는 거는 깅이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너무 기초이기 때문에 우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를 꼭 알아야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게 베트남 시험에 정말 많이 단골로 나오는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더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와 B, 네모에 들어갈 글자의 성조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의 사진을 보면은 아이스크림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그림의 단어에 들어간 성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일단 A를 보시면은 A는 아이스크림이네요. 아이스크림은 베트남어로 깸이죠. 깸. 그 깸은 크림의 베트남어화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바스켓을 일본 사람들이 바게스라고 부르는 것하고 비슷하죠. 깸의 성조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평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성조 표기가 없다고 해서 성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표기가 없는 거는 평성이라고 해서 기본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발음해보면은 아, 이 정도의 높이로 발음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에의 평성이 오는 거는 1번부터 5번 중에 2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쉽게 나왔죠? 2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고양이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메어. 이런 식으로 저 후엔이 오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보통은 동물들 앞에다가 꼰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꼰매어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편의상 앞에 동물을 지칭하는 꼰이 안 들어갔네요. 자,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만약 여러분이 실제 시험 상황에서 A 아이스크림과 B 고양이 둘 다 몰라서 유추를 해서 답을 선택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깸이
크림이라는 외래어에서 차용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스크림처럼 외래어를 차용해서 쓰는 베트남어 단어의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평성, 그러니까 아무런 성조 표기가 없는 기본 성조일 확률이 많습니다. 영어의 옥시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산소, 옥시를 봐도 그렇고요. 프랑스에서 차용한 음식 이름인 빠떼도 별도의 성조가 없죠.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시고 외래어에서 유래된 단어를 유추하실 수 있으시면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기본 성조로 답을 택하시면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비지문의 고양이 꽃매어에서 성조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요. 동물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개, 꼰, 쪼, 개를 제외하고는 아주 높은 확률로 성조를 밑으로 내리는 저우엔이나 아니면 모음 아래 점을 찍는 저우낙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실전에서 모를 때 찍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실까요? 고양이가 뭐죠? 메요. 후엔이죠? 소는 뭐예요? 꼰보. 소도 후엔입니다. 닭은 뭘까요? 꼰가. 꼰가. 가. 자, 이렇게 저후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낙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돼지 뭐죠? 돼지가 뭐죠? 꼰른. 그 다음에 말. 이것도 저운항이죠. 그 다음에 오리, 이것도 조낭이죠. 쥐, 꼰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모든 동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생활 주변에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뭐 개, 소, 닭, 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개, 꼰쪼를 제외하고는 주로 성조가 후엔이나 낙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물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꼰쪼를 제외하고는 저후엔 내리는 성조죠. 그리고 밑에 점 찍는 저우낙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확률이 더 높게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확률상 높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방법이 없을 때 쓰시는 스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연필 굴려서 찍는 것보다는 맞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베트남어 시험 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인데요. A와 B가 나눈 대화에서 B가 말한 부분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A가 질문하고 B가 대답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의 질문과 연관된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시죠. A가 얘기합니다. Bạn đọc sách này rồi đúng không? B가 얘기하죠. không, mình mới 땡땡 sách này ở thư viện. 자, 단어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바는 친구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부를 때 이제 반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부를 때도 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 이거는 읽다, 싹 책이죠. 자, 그러면은 트비엔 요거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만독색 나이조이. 당신은 이 책을 읽었죠? 조이. 조이가 완료의 형태로 다 읽었죠? 완료의 형태로 과거형을 나타냅니다. 읽었죠? 라고 묻고요. 둥콩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B가 뭐라고 대답하죠? 콩 아니요. 밍 mới. 자, 밍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이가 뭐죠? 예. 뭐이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사전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이라는 단어를 배한사전으로 찾아보시면은 새로운 단지 비로소라고 나오는데요. 뭔가 좀 연관성이 부족한 느낌이죠. 제가 베트남어 국어사전 그러니까 배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브라마 쩌중 확 쩌로우 확라 쩌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금방 뭔가를 하였으나 아직 사용하진 않았거나 혹은 오래되지 않은 것 혹은 낡지 않은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뭐이는 금방, 방금 요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뭐이 땡땡 방금 뭐뭐 했어 이 책을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보시면은 뭘 방금 뭐뭐 했어 sách này 이 책을 어디에서 thư viện 도서관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 나는 방금 이 책을 도서관에서 뭐뭐 했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은 도서관에서 책을 뭐뭐 하다라고 하실 때, 보통은 도서관에서 책을 무엇 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겠죠? 뭐 찢어버리다, 뭐 낙서하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보통은 이제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리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1번 뭐죠? 이건 뭡니까? 기침이란 얘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기침했어? 뭔가 이상하죠? 자, 2번 볼까요? 느린,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늦게 했어? 도서관에서 책을 늦게 했어? 이것도 뭔가 이상하네요. 자, 3번 볼까요?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뭔가 말이 맞죠?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방금 빌렸어.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4번도 한번 보시죠. 사인, 푸른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예 뭐 안 맞는 말이죠. 자, 5번 보시죠. 냐잉, 냐잉, 빨리. 책을 빨리 했어? 이것도 안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빌리다입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 있는데요. 전혀 연관이 없는 두 개의 문장이 있고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단어에 두 개 이상의 다중 의미가 있는 단어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이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위에부터 볼까요? it키, 웅, 카페, 스어 하고 뒤에 빈칸이 되어 있네요. 자, 밑에 보시죠. 훙, 등디 비어 있고요. 땡땡, 봉, 바오, 구이, 뚜원. 자, 그럼 보시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시죠. 저는 it키, 드물게, 웅, 카페, 스어? 자, 웅, 마시다. 카페는 커피라는 얘긴데요. 카페 뒤에 스어라고 왔네요. 보시면요. 카페, 스어? 보통 베트남에서 마시는 커피는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크림이 없는 블랙커피, 카페, 데니, 검은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연유 크림을 넣은 카페 스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는 카페 카페 스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서 또 두 개로 갈라지죠. 자, 뜨겁다, 차갑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뜨겁다, 차갑다를 어떻게 할까요? 차가운 거는 다라고 하고요. 뜨거운 거는 농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차갑다는 이제 라잉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냉커피를 얘기할 때는 냉커피를 이야기할 때는 이 얼음이 들어간 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카페 스어도 다 하고 농이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선택할 수가 있죠. 카페 카페 농, 카페 스어 카페 스어 농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지문에서는 올 수 있는 게 농하고 둘 중에 하나는 올 수 있겠네요. 그럼 보시죠. 두 번째는 훙. 훙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등,
보통 디 갑니다. 땡땡하고 봉. 자, 봉이 이제 공이란 단어인데요. 그러면은 공을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라는 단어에는요, 차다, 발로 차다 이거죠. 하고 그다음에 얼음 하고 바위, 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와야죠? 그러면은 봉이라는 공 앞에 다가 오면은 따봉 공을 차다 축구하다라고 되는 거고요. 만약에 봉 뒤에 다가 오는 경우에는 봉다 축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가 앞에 왔을 때는 축구를 하다라는 거고요. 다가 뒤에 와서 봉다라고 했을 때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봉 앞에 다가 와야죠.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지문에서도 농이 아니고 다가 오겠죠.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잡다입니다. 맞? 잡다. 3번은 좁다. 좁다이고요. 4번은 님, 던지다. 5번은 지의, 아래의 의미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빈칸을 채워 넣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